자, 반갑습니다. 윤교입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 전에 먼저 한번 여쭤볼 게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앉아 있을까요?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이 대학 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시설명회 있었을까요? 없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3학년 보장을 10년 이상 했는데 3학년 담임도 입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냥 부장만 하고 나중에 원서 쓸 적에 잠깐 모여서 토의하면 그걸로 끝났는데 선생님들도 고3 담임도 안 하시던 입시 얘기를 왜 부모님이 이 토요일 날 여기 나와서 강의를 들으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뭐가 변했을까요? 바로 과거의 입시는 그냥 학생 공부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대학을 가는 거는 다 학교가 책임을 져줘요. 근데 지금 입시는 맞춤형 입시라고 그러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결과를 갖고 가는 그런 입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대학을 갈까? 그러면 그 대학은 어떤 전형으로 학생을 뽑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우리나라에 지금 한 220개 정도의 대학이 있는데 뽑는 전형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대전권의 대학들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학생을 뽑을까요? 현재?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아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아주 숫자가 작아요. 대표적인 충남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뽑는 인원이 아주 적거든요. 그럼 부모님 생각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대세라고 우리가 늘 들어왔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입시 설명회를 들을 때는 먼저 우리 애가 목표로 하는 대학은 어떤 대학군이다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룹으로 한 대학이 아니라. 왜냐하면 수시 원서 몇 장 쓰죠? 6장까지. 정시 3장까지. 추가 모집은 무제한. 작년에 무려 한 학생이 146장 원서 쓴 학생이 있었어요. 추가 모집에. 그래서 내가 가려는 대학이 어떤 대학인데, 그런데 왜냐하면 그 비슷한 그룹의 대학들은 전형도 비슷해요. 그래서 그룹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교과전형은 어떤 식으로 뽑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이런 전형으로 이런 방법으로 뽑는구나 알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차근차근히 준비한 친구들은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아무 생각 없이 2학년까지 그냥 학교 열심히 생활했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한다고 열심히 동아리하고 그냥 봉사활동 아무 의미 없이 했어요. 고3 되면 원서 쓸 곳이 없어져요. 그래서 1학년서부터 입시는 시작이다. 지금 입시는 고3이 아니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학교에서 어떻게 담임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더라도 결국 원서 쓰는 최종 결정권은 나에게 있어요. 학생 나에게. 학교에서 직인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인터넷에서 바로 내가 접수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입시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으면 결정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많이들 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얘기 들을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대충 우리 애는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가려고 한다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대학은 어떤 전형으로 학생을 뽑는가 두 번째. 세 번째 그 전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여기까지 아시면 되고요. 이제 보너스로 입시 결과 분석해 드릴 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수시와 정시, 추가 모집 3번의 기회가 있어요. 크게. 과거에는 추가 모집은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에 있는 많은 대학들도 추가 모집을 하는데 이건 이제 졸업한 후에 2월 20일 이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시피 건국대서부터 동국대 상당히 서울에 있는 대학들조차도 지금은 추가 모집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입시가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그랬더니 바뀌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정시가 는다고 해도 눈곱만큼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사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랑 조금 다르게
정시는 수시에서 다 뽑지 못한 학생들을 정시로 이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정시가 적진 않아요. 적진 않은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N수생이 작년에만 13만 명 정도 있거든요. 52만 명 중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수시에 별로 갈 기회가 상당히 좁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정시가 굉장히 적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제일 크게 변하는 거는 연대가 수시에서 몽땅 수능 최저가 없어져요. 그리고 서강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수능 최저가 없어져요. 그러면 내년에 가장 큰 변화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220개 대학 중에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은 거의 없어져요. 그러니까 서울대 주변서부터 아주 극소수의 대학만 학생부 종합에 수능 최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능 최저가 없다는 뜻은 수능을 안 봐도 된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부모님이 꼭 아셔야 될 거.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엄마 나는 지금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고 있는데 수능 최저 다 없대. 그래서 수능 공부 안 해도 돼. 굉장히 미련한 거예요. 수능 준비를 하면 수시에서 대학 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넓어져요. 특히 주요 대학들을 우리가 이제 국공립대학을 비롯해서 서울 쪽의 주요 대학을 가려면 수능 최저를 맞춰야만 대학 가는 게 쉬워지거든요. 근데 애들이 지금 안 해요. 지금 수능 공부를 손에 놓는 게 지금 전국적으로 열병처럼 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 입시는 수능 최저가 종합전형에 있건 없건 수능 준비하는 게 가장 쉽게 대학을 가는 길이다 하는 거는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 선발 인원을 보면 내년 이제 성균관대, 중앙대가 조금 늘어가는 정도예요. 그런데 그래도 뭐 그렇게 뭐 크게 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서울의 주요 대학도 마찬가지고 지방 대학들도 마찬가지고 일단 학생을 수시에서 선점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여전히 정시를 늘리는 거는 쉬워 보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30%를 앞으로 강제하겠다고 해도 그다지 늘어나는 인원은 몇천 명 정도 많이 늘어나진 않습니다. 자, 일단 수능 성적표를 이제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표준 등급 100분위 표준 점수 요게 나오는데 1, 2학년이니까 우리 집 애가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봤어요. 교육청에서 보는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보면 이 중에 뭘 관리해야 될까요?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중에 반드시 100분위를 관리하셔야 됩니다. 등급하고 표준 점수는 몰라도 돼요. 그랬더니 제일 쉬운 건 등급인데요. 등급은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52만 명이 수능을 봅니다. 보는데 어떤 학생이 국어를 그냥 중간분이 못해요. 우리나라 전체 52만 명 중에. 그래서 5등급의 맨 끝이에요. 9등급까지 있으니까. 5등급의 맨 끝에 있는 친구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다음 모의고사에 10만 등을 올렸어요. 가능할까요? 50만 명 학생 중에 10만 등을 올린다. 그거 대단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엄마도 대단히 기대를 하고 학생도 기대했겠죠. 몇 등급 정도 올랐을까요? 5등급에서. 통지표에. 아시는 분 없나요? 자, 5등급 끝에 있는 친구가 52만 명 시험 봤는데 10만 등 등수를 올리면 등급이 5등급에서 한 3등급으로 갈까요? 여전히 5등급이에요. 10만 등 올렸는데 학생들이 공부하기 힘든 이유예요. 이 중간 성적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 내가 열심히 해서 10만 등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통지표엔 여전히 5등급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점점 많아지다가 다시 줄어드는 구조예요. 등급이.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1등급도 별로 없고 동시에 9등급도 거의 없어요. 제일 많은 건 몇 등급일까요? 4, 5, 6등급. 이게 반이 넘어요. 근데 착각들 하는 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는 건 아니까 이걸 9분의 1로 이렇게 나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보세요. 5등급이 10만 6천 명이 있으니까 10만 등 올려도 아직도
6,000등을 더 올려야 4등급으로 숫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등급으로 입시를 이해하는 거는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가 엄마 내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2등급 금방 올릴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3학년 가서 하기에는. 그래서 1학년, 2학년에서부터 수능을 꾸준히 준비해야 되는데 수능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그냥 EBS 교재 반복해서 푸는 것만큼 더 쉬운 방법은 없어요. 근데 학생들이 엉뚱한 걸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입시는 좀 어찌 보면 좀 너무 단순하다 할까요? 수능이 가장 쉬운 공부예요. 그냥 반복해서 EBS 교재를 풀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엉뚱한 걸 하면서 왜 난 성적이 안 오르지 그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여튼 그래서 등급은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꼭 100분이.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 가서 상담을 하시던 우리 애가 국어 100분이는 얼마고요? 수학은 100분이가 얼마가 나오는데 우리 애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나 이렇게 하면 상담이 되는데 우리 애가요 뭐 2등급 2개도 뭐 나올 때도 있고요. 이러고 나오면 그 상담은 이제 엉터리 상담이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상담. 그렇죠? 자, 작년 이제 그 중에 영어를 한번 잠깐 보겠어요. 영어가 절대평가가 지금 되고 있죠? 여기 보시다시피 작년에 영어 3등급이 내가 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애가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4등급, 5등급이 되어 있으면 전국에서 반에도 못 끼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죠? 적어도 대전에 살고 있는데 대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영어 점수가 이렇게 나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꼭 해야 된다.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남의 성적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면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국어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특히 대도시에 있는 친구들이 영어를 못했을 때 특히 충남대는 영어 못하면 아주 어려워요. 대학 가기가. 그래서 일단 영어 관리를 요거는 저학년에서 꼭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탐구 쪽이 앞으로는 점점 중요해지는데 탐구는 고학년 올라가서 가능한 거고 영어 같은 거는 저학년에서 해결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영어는 꼭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해서 이제 앞으로 제 강의 끝날 때까지 색깔이 빨간색은 학생부 종합전형, 파란 건 교과, 노란 건 논술, 회색은 정시를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이 색깔 기억해 두시고 보시면 숫자는 보실 거 없고요. 크기만 한번 보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입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아는 게 오늘 중요한 자리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어요. 자, 학생부 교과전형,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뽑는 전형입니다. 종합전형이 아니에요. 교과전형이 절대적으로 많고 특히 지방으로 내려오면 국립대학은 교과전형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절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서울의 상위권 대학으로 갈 거냐 아니면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을 갈 거냐에 따라서 전략은 전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전형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이 교과전형에는 몽땅 수능 최저가 있어요. 학과별로 달라요. 수능 최저가. 그래서 우리는 내신이 나빠가지고요 또는 우리 학교는 내신 싸움이 너무 치열해서 내신 어려운데요 라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수능 최저가 높으면 내신이 굉장히 낮은 내신까지도 합격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알려져서 교과전형은 1등급만 보면 되는데요 라든지 뭐 이런 이상한 괴담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 교과전형은 이미 합불이 예상이 되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경쟁률이 가장 낮아요. 이미 나는 안 될 거다 하면 안 쓰겠죠. 그래서 경쟁률이 낮고 붙는 친구가 6개를 다 붙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차피 내가 6개 내가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5개 포기하겠죠. 그래서 충원 합격이 엄청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교과 전형에 원서 6개 썼는데 다 최초 합격했어. 이건 바보짓 한 거예요. 교과 전형이나 수능 정시 전형은 한 3차 정도 추합에 합격을 해야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가슴이 좀 조마조마하겠지만 이걸 다 최초 붙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교과와 정시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종합전형하고 논술은 안 그래요. 이건 최초합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느 대학 같은 경우는 200명 합격자를 발표했더니 제일 먼저 등록한 친구가 20명뿐이 안 돼요. 서울의 모 대학이 180명이 처음부터 다 도망갔어.
그거보다 더 좋은 대학 붙어서. 그럼 그 20명은 등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걔도 나중에 딴 데 또 추합돼서 한 명도 등록 안 하고, 그럼 누가 등록했어요? 몽땅 그 밑에 있는 친구들이 올라와서 이제 추가 합격해서 8차까지 그 대학이 추가 합격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교과 전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무조건 내신이 좋아야만 가는 건 아니다. 수능 최저에도 달라지고 저기 반영 과목 반영 비율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달라지게 된다. 이제 이거는 고3 때 가면 걱정할 일이지. 제가 이 말씀 길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1학년, 2학년 때 이미 우리 애는 내신이 나쁘기 때문에 교과 전형은 안 되는데요 라고 포기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과 전형이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대학 원서 넣을 때 그 대학의 내신으로 다시 환산해봐야 내가 내신이 불리할지 아닐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유의하세요. 그 다음에 적성 전형은 이제 앞으로 없어질 전형입니다. 이건 아예 없어질 것인데 1, 2학년에서는 전혀 몰라도 돼요. 이건 이제 고3 중간고사 끝나고서부터 고민하시면 되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 다음 종합전형은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건데 한 가지 딱 말씀드리면 우리 애가요 회장을 2번 했고 봉사 150시간 했고 동아리 자율동아리 뭐 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쓸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이분은 입시설명회 한 번도 안 갔다 오신 분이에요. 저기 뭐라고 써 있죠?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가지고 뽑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뭘 얼마큼 했느냐는 거의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종합전형도 하는 대학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한 140개 대학이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학에 따라서 그 종합전형의 내용이 워낙 달라서 일반하기는 좀 어렵지만 적어도 우리 부모님들이 현재 보내고 싶어하는 대학들의 종합전형은 결과 가지고 뽑는 대학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질문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논술 전형은 이런 친구들이 꼭 알아야 될 전형이에요. 요거는 우리 학교는 내신 따기가 너무 싸움이 치열해서 수능이 모의고사가 내신보다 훨씬 좋아요. 내신은 4등급인데 수능은 2등급 나와요. 이런 친구가 수시에서 할 수 있는 전형 유일한 게 논술이에요. 그래서 논술을 해서 안 되면 정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또는 내가 내신이 나쁜데 공부는 참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난 수시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제 그제 신문에 보니까요 논술 전형 막 200대 1이던데요. 실제는 안 그래요. 연대가 40대 1 정도 되면 어느 학과는 한 실질 경쟁률이 한 5대 1로 뚝 떨어져요. 수능 체제가 있거나 예를 들면 실제로 수능 준비를 해서 논술 준비를 해서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상당히 극소수예요. 근데 언제 준비를 하냐면 7월 달에 3학년 7월에 1학기 말고사 끝나고 보니까 교과 전형도 안 되고 종합 전형도 안 된다. 그러면 논술풀이 쓸 게 없네. 그래서 그때 옮겨가는 친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붙을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렇게 준비해가지고는 안 되죠. 먼저 준비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논술 전형은 1, 2학년서도 나는 그쪽이 나하고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꾸준히 준비하면 되는데 그럼 어디 가야 되나요? 사교육? 아니에요. 혼자 해도 되고요. 학교에서 방과하고 있으면 더 좋고 지금의 논술 전형은 얼마든지 혼자 준비할 수 있는 전형이라는 거 오늘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실기주 특기자 전형은 뭐냐면 실기로 시험을 본다는 뜻이 아니라 실적을 가지고 뽑는 전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와서 토플을 굉장히 높은 점수를 가지고 있어요. 라든지 우리 애는 참 글솜씨가 좋아서 어느 대학 100일장 가서 장원을 했어요. 또는 뭐 수학 올림피아드에 가서 상을 탔어. 이런 실적을 가지고 뽑는 거를 실기 특기자 전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부모님이 그런 거 쓰면 무조건 빵점으로 불합격이라는데 들어보셨나요? 종합전형에 학생부 전형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쓰면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그냥 이유 없이 불합격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내신도 없고 수능도 없이 그 실적 하나만 가지고 뽑는 전형을 바로 실기 특기자 전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배치되는 관계입니다. 특기자 전형,
상당히 많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것도 국가는 전국적으로는 폐지하려고 하는 전형입니다. 그다음 수능 전형이 저기 보시다시피 가나 다군으로 나눠지는데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어차피 한 번뿐이 가나다군은 국내 한 번뿐도 기회가 없죠. 그런데 나군에서 가장 많이 뽑는데 그래봐야 지금 26,000명을 뽑아요. 그런데 아까 N수생이 13만 명이라고 그랬죠. 13만 명이 저 26,000명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재학생 주제에 나는 수신 안 하고 정시하겠다. 이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정시는 앞으로도 2022까지 계속 정시는 늘리더라도 패자 부활전의 성격이 강한 거지 나는 정시를 처음부터 목표로 하겠다고 하는 재학생은 조금 전략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논술이 살아있는 한 나는 수능이 강하다고 하는 친구는 논술 준비를 하면 수능도 같이 준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논술과 정시는 같이 묶어서 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대학별로 이제 어떻게 뽑느냐. 이제 전형은 알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가려는 대학은 어떤 전형을 뽑느냐. 지금 이제 답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내신하고 수능 관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신하고 수능이 도대체 어떤 게 강한가를 보게 되면 나는 내신이 훨씬 유리한데 비교과도 준비가 잘 돼 있네.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이 되겠죠. 그런데 나는 비교과 별로 해놓은 게 없네. 한다고 했는데 보니까 고3 때 보니까 이거 별로가 아니야 라고 하면 결국 교과 전형으로 가는데 교과 전형은 다시 나눠서 수능 최저가 있는 교과와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 그리고 면접이 있는 교과와 없는 교과로 다시 나눠져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 애가 가장 특화할 수 있는 전형은 뭘까를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 전형이냐 아니면 교과 전형인데 수능 최저가 있시 또는 없게. 당연히 수능 최저가 있으면 합격자의 내신 등급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쭉 떨어지겠죠. 수능 최저가 있으면. 수능 최저가 없으면 굉장히 올라갈 거고. 그래서 그 상황을 이제 잘 이해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고 나는 수능이 훨씬 좋아요 내신보다. 그러면 일단 이제 논술 준비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논술 전형에도 역시 수능 최저 있는 것과 없는 것.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 내년에 12개 대학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연세대를 비롯해서 내년서부터 12개 대학에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그런데 수능 최저가 없으면 대전 지역 친구들은 대체로 불리할 가능성이 많아요. 대전 지역 이 대도시 친구들은 수능 최저 있는 전형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제 정시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입시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종합이냐, 교과냐, 논술이냐, 요건데 그 중에 이제 교과가 최저 있냐 없냐, 면접이 있냐 없냐. 그리고 논술이 최저 있다 없다. 요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우리 애는 어디를 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전국에 4년제 대학이 이렇게 많은데 그중에 저 맨 위에 있는 노란색으로 쓴 대학은 별개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연세대 원주와 서울에 있는 연대는 다른 대학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줄에는 성균관대서부터 경희대까지는 그게 서울에 있던 수원에 있던 같은 대학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5개 대학이 다른 대학이 5개 대학은 내가 학과를 바꾸고 싶으면 편입시험을 봐야 돼요. 다른 대학이니까. 그런데 내가 안성에 있는 대학을 학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과를 바꾸고 싶으면 2학년 때 편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대학, 통합 캠퍼스라고 쓰는 이 많은 대학들이 하나의 대학으로 작년 가을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일반대 모집 인원 교과가 42%고요. 종합 전형은 특별 전형 빼면 21%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무려 종합 전형의 2배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합 전형이 대세인데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하죠? 근데 이제 앞으로 2022 쪽에는 교과 전형이 점차 좀 어려워질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제 진로 선택이라는 것이 성취도만 나가기 때문에 대학이 지금 굉장히 지금 고민을 요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교과 쪽의 상당 부분이 이제 종합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고른교회 전형에 해당하는 친구들, 특히 이제 대전 친구들은 맨 밑에 있는 지역 인재 전형을 추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충청도 지역에 있는 대학은 충청도 지역에 있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지역 인재 전형입니다. 자, 아시고, 자, 이렇게 시도별로 전형이 달라요. 대학별로 다른 게 아니라 아예 지역별로. 서울은 보세요. 전체 중에 빨간색이 상당히 있으니까 종합전형이 많이 있죠. 그래도 뭐 반 정도 가까이 되는데, 여기 쭉 보면 충북, 대전, 충남, 빨간색 이게 종합입니다. 전체 크기 중에 빨간색 아주 적죠? 오, 종합전형 별로 없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지금 제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종합전형 준비한다고 하고 있다가 나중에 고3 돼서 거의 낙방하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게 자기가 갈 대학하고 전형 준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대학별로 보겠습니다. 전국이 타면 우리 이제 가장 보내고 싶은 게 이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이거든요. 서울대서부터 이제 건국대, 동국대, 숙명여대까지를 우리가 흔히 15개 대학으로 묶어요. 아까 제가 왜 묶는다고 그랬죠? 전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그룹으로 대학을 묶는 겁니다. 묶어보면 여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반이에요. 전체 전형에.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하고 전혀 다르죠? 이걸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어느 대학이냐에 따라서 준비할 내용이 달라진다. 우리 애는 서울대나 경희대나 뭐 이런 데 간다고 한다. 건대나 간다고 하면 교과전형 없거든요. 아예. 그런데 나는 교과전형으로 내신 잘 따서 가겠다. 이런 말이 안 되겠죠. 대학마다 아예 교과전형이 없는 대학도 서울 쪽에는 또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아셔야 된다. 그러면 수시만 보면 더하죠. 수시에 저 분홍색까지가 종합입니다. 그러면 거의 3분의 2 이상이 종합전형이에요. 이게 종합전형이 대세라는 언론의 얘기의 이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대학만 기준으로 보면 종합전형이 대세지만 모든 친구들이 다 15개 대학을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제일 우리가 보내고 싶은 대학 7개 대학이죠. 보면 보세요. 빨간색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죠? 종합전형이 많고 논술 조금 있고 교과는 거의 없는데 주로 학교장 추천 이런 식으로 있어서 최상위권 대학은 교과전형은 아예 없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15개 대학 쪽으로 가보면 논술이 좀 있고요. 역시 종합이 많은데 아까보단 줄어들어요. 비율이. 그러니까 우리가 선호도가 높은 대학일수록 종합전형이 많고 선호도가 떨어질수록 종합전형이 줄어드는구나. 그리고 대신 논술이 상당수 있어요. 노란색이 논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눈높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30개 대학까지만 가도 요새는 많이 성공했다고 하는데 인원수별로 보면 자 여기 딱 오니까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제 파란색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교과전형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 그렇죠? 종합이 줄면서 그리고 종합전형이 많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는데 저 분홍색은 특별전형이에요. 일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없는 거 그걸 빼버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분홍색이 워낙 많아서 그렇지 실제 종합전형은 숫자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것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더 규모가 작은 대학 30개 역시 논술이 있고 교과 있고 종합은 아주대 정도가 좀 많이 있고 종합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점 국립대학 우리나라에 한 30여 개의 국공립대학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도를 대표하는 대학 국립대학이라고 하죠. 거점 대학을 보면 느낌이 오시나요? 교과가 훨씬 많죠. 그리고 정시가 많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거점 국립대학 보고 너 왜 이렇게 정시가 적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 정책이 특정 몇 개 대학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이상한 얘기가 지금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정시는 말할 것도 없고 요 파란색의 교과 전형도 전부 수능 체제가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수능 준비를 안 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지금 굉장히 지금 이거를 잘못 전달이 돼서 학생들이 지금 수능을 지금 굉장히 등한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 부모님 꼭 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전에 있는 대학 한번 전부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역시 빨간색이 종합이니까 뭐 카이스트야 빼고 충남대도 전체 인원 중에 정말 작죠. 3,000명이 넘는데 400명뿐이 안 돼요.
그에 비해서 우송대가 오히려 조금 많이 뽑고 한남대가 조금 뽑는 정도. 이쪽 지역엔. 그러니까 종합전형을 준비해가지고 이쪽에서 갈 만한 대학이 사실 그다지 많지 않은 거죠. 상대적으로. 그럼 충남을 가면 역시 파란색 일색이구나. 아, 전부 교과전형에 있는 이쪽 지역은. 그죠? 충북 마찬가지예요. 충북대 정도가 종합전형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대가 최근에 와서 조금 늘었습니다. 종합전형이. 그리고는 교과전형 정시가 여전히 지역에서는 대세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여전히 수능 공부를 꼭 해야 된다는 거 자꾸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인재 전형은 충청 지역 고등학교만 지원할 수 있는 모집 인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한남대서부터 충남대, 선문대 굉장히 많이 뽑죠. 특정 이 지역 학생들을 주로 뽑겠다는 그런 전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전형별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일단 교과전을 준비하려면 당연히 내신 준비해야 되죠. 그거는 앞으로도 안 변해요. 중3까지도 여전히 대학 입시에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건 내신인데 그 내신의 의미가 부모님이 생각하는 좀 학교에서 너 평균 내신이 2.5야. 그 내신이 아니라는 거. 그거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여튼 어떤 내신이든 내신이 가장 핵심이에요. 대학 입시에. 그래서 내신 관리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거 플래너죠.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플래너가 기본이에요. 시작이. 플래너 짜는 습관을 부모님들이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플래너는 지키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못 지켰냐를 알기 위해서 짠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얼만큼 더 공부를 해야 될지 이걸 알기 위해서 플래너를 짜는 거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도 내신 관리도 수업이지만 학생부 종합도 핵심이 수업이에요. 밖에 나가 활동하는 거 아닙니다.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수업 시간을 잘 하자 하는 얘기고요. 우리 애가 내신이 관리가 잘 안 되는 친구들 대부분 학교에서 빈둥거려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열심히 해야지 그러고 학교에서는 딴짓하고 좁니다. 집에 가서는요. 근데 그 다음에 엄마가 미스터 선샤인을 보고 있죠? 그럼 나도 봐야죠.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이제? 큰일 났네. 근데 졸려요. 까박까박. 야, 이거 되게 비능률적이다. 그죠? 어떻게 되죠? 내신 나쁜 애들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웃자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엄마들도 그랬죠? 누구나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애는 반복해서는 안 되죠. 그죠? 사실은 내신 관리는 학교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집에 와서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학교 시간에 빈둥거리고 수업 시간에 빈둥거리고 있다가 메모하지도 않고 이런 습관이 결국 내 내신을 나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엉뚱하게 우리 학교 내신 따위가 나빠서 이런 소리들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애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느냐가 핵심인데. 그렇죠? 한번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을 준비하는 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지금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우리나라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대학들 68개가 있어요. 이 대학들의 전형 평가 요소가 도대체 뭘까? 이걸 다 수집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통부문 한번 찾아내보자 그랬더니 크게 4가지로 요약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전공적 합성, 그럼 그게 뭐냐? 이렇게 쭉 정리해 놓은 거죠. 요거는 인터넷에 조금 치면 나올 거예요. 제 카페도 가두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종합 준비하는 친구들은 꼭 읽어보면 이제 깜깜이 전형 아니다. 종합 전형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림이 어느 정도 그리셔질 거예요. 책이 아주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파일 받으셔서 나중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평가가 어떻게 달라졌냐? 부모님들이 지금 가장 헛갈려하는 부분. 학생부 종합하고 입학사정관 전형을 전혀 구분을 못 하세요. 애들도 부모님도. 입학사정관 전형은 교과보다 비교과가 중심되는 전형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 좀 못해주니까 한 가지 진짜 잘하면 뽑겠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내신 7등급인데 곤충에서 너무 잘 알려면 내신 7등급인 애를 연대도 뽑고 실제 그랬습니다. 이게 입학사정관 전형이에요. 근데 그걸 몇 년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다. 이런 전형이 대학이 학생을 공부하는 학생 뽑는 건데 그래서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내용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교과 성적 중요해요. 또 학생들이 얘기하는 비교과 활동 중요합니다. 그러나 핵심 뭘까요? 자, 찐빵 속에는 안고 뭘까요? 교과 활동이에요. 수업 시간에 교과 활동에 얘가 뭘 했느냐,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꾸 그래서 수업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업 시간에 궁금한 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그 과정, 독서도 될 수 있고 그걸 이제 동아리가 될 수도 있고 거기서 새끼가 쳐지는 거죠. 이게 따로 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 내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돼야 되는 거지, 수업 시간은 딴짓하고 밖에 가서 동아리하고 봉사한다고 대학 절대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정말 강조하고 싶은데, 이거 학생들이 여전히 딴 길을 걷고 있고 나중에 보면 고3 가서 쓸 수가 없어요, 원서를. 바로 이 교과 활동을 정리한 내용이 뭐죠? 선생님 관찰 쓴 결?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의 핵심은 바로 교과 세특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오늘 부모님 많이 오셨으니까 애는 수업 시간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민동은 가만히 착실히만 있었어. 그런데 선생님 왜 우리 애는 학생부에 이렇게 써주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들 참 많아. 우리 애가 움직여야 학생부 종합을 전공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요게 오늘 얘기의 종합전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애랑 대화를 통해서 자꾸 확인해 보세요. 그거 안 하고 엄마 나 종합전형 준비하기 때문에 뭐 동아리하고 뭐 잘동아리하고 뭐 하고 뭐 해야 돼, 이거 아무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바뀌었어요. 대학들이 이제는 공부하는 학생을 뽑겠다는 거지 활동 많이 하는 학생 뽑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활동은 어떤 활동이냐? 내가 공부하는데 호기심이 생겨서 궁금증이 생겨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데 수업 시간에 해결이 안 된 거를 확장해서 활동을 했다는 거지, 이게 겉돌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활동을 할 때는 항상 이 세 단계를 거쳐야 돼요. 동기와 과정과 결과 세 단계로 거쳐야 되는데, 동기의 핵심은 지적 호기심이에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켜서 엄마가 알아서 했다,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특히 서울대를 목표로 한다, 가장 핵심이 호기심이에요. 지적 호기심. 그렇죠? 이걸 가진 학생을 뽑는 게 서울대고, 이제 또 경희대 중앙대로 오면 또 핵심의 포인트가 달라져요. 여튼 그래서 내가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했는데 뭘 했느냐? 내가 했다. 중요한 건 나예요. 내가 주도해서. 학교에서 창체 시간에 같이 했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뭘 했고 그 안에서 내가 뭔가 어떤 고민을 하면서 했는지, 이게 나중에 자소서에 드러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결과는 얼마나 상을 큰 걸 받았느냐가 아니라 나한테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지적 성장을 얼마나 했느냐서부터 가치, 생각, 이 변화가 어떤 게 이루어졌느냐. 과거는 여기로 끝났으면 됐는데요, 이제는 여기서 다시 이 성장 변화가 새로운 지적 호기심을 얼마나 가져왔느냐까지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점점 학생부 종합이 어려워지는 이유예요. 그런데 이 지적 호기심을 언제 해결해야 되죠? 이제 대학에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요 결과까지, 성장까지는 고등학교에서 해결이 됐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알고 보니까 이제 이런 걸 더 알고 싶어. 그래서 나는 이 대학 학과를 가고 싶습니다가 새로운 지적 호기심이에요. 그죠? 그게 바로 대학의 지원 동기죠. 학과의 지원 동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록이 돼야 된다. 10가지가 갑니다. 대학에. 요 교과 세부력 특기 사항이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대학에 따라 달라져요. 예를 들어 독서, 서울대는 최고로 중요해요. 그런데 한양대는 아예 안 봐요. 이런 식으로 같은 종합전형인데 평가하는 내용 자체가 대학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전형을 준비하고 어느 대학을 간다는 게 생겨야 내가 뭘 준비할지가 연구가 가능하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고3에 가면 나중에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 자기소개서 양식 1학년서부터 써야 됩니다. 왜 써야 되냐? 내가 뭘 써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알기 위해서 써야 돼요. 그렇죠? 뭘 했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써봐야 내가 뭘 해야 될지 답이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거, 학과별 인재상을 아는 거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하려는 학과, 이 학과는 어느 대학이든 관계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관광경영학과를 예를 들어놨죠. 이건 뭐냐면 그 학과의 교수들이 우리는 이런 학생 뽑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과목 잘하는 애들 뽑고 싶고 이런 활동하는 애들
또는 이런 역량 가진 애들을 우린 뽑고 싶다. 이렇게 대학들이 많이 공개해 놨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잘 해놓은 대학들이 이런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제가 보기에 제일 부모님 알기 쉬운 데는 강원대가 제일 잘 해놨는데 우리 애 강원대 안 가는데 그게 아니라 학과라고 그랬어요. 대학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우리 애가 가려는 학과가 어떤 인재상을 가지고 있는지 보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집대 같은 경우는 아예 우리 대학에 원서 쓰는데 인재상도 안 보고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명시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아, 우리 애가 종합전형을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지, 어떤 과목을 더 열심히 해야 될지 하는 것들이 답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종합전형 준비하는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 우리 애가 대충 이런 대학을 가고 싶다. 그 대학은 어떤 학과별 인재상, 대학 인재상 아니에요. 학과별 인재상을 가졌는지 여기서 뭐 시립대하고 경희대하고 강원대 정도만 뽑아봐도 공통분모만 나오겠죠. 아, 그럼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지 막연히 종합전형 준비한다고 해서는 거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져요. 그다음에 이제 고교 추천 전형은 대부분 이제 종합 전형이 많아요. 그리고 교과 전형이 점차 늘어나니까 여전히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추천 전형은 대부분 고대를, 서울대 고대를 빼고는 추천 전형의 합격 가능성이 추천만 받아도 그 자체로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많아지니까 알아두시고요. 근데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들, 요 12개 대학이 내년에 수능 최저가 없어지는 논술로만 보는 대학입니다. 내신이 40%가 반영돼도 실질 반영 비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대학은 거의 논술로 결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논술이 혼자 준비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왜냐? 고등학교 교과서 EBS 교재를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논술 제시문 자체가.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 배운 내용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동점자가 엄청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 내신은 중요하지 않지만 어디까지? 4등급에서 6등급까지가 별로 안 깎여요. 그런데 동점자가 되는 순간 원래 내신 반영이 있든 없든 내신 때문에 떨어진 문제가 생겨서 논술전도 여전히 내신 관리는 하셔야 됩니다. 여튼 내신 관리 안 하고 할 수 있는 전형은 없다는 뜻이에요. 정시도 마찬가지예요. 정시도 지금 동점자가 엄청 많이 생기기 때문에 수능 100이라고 해도 내신 때문에 동점자 처리 기준에서 합불이 갈립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작년에 서울대 의대도 30명 뽑는데 정시에 마지막 31등이 동점이었는데 내신 때문에 31등은 떨어졌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딱 2문제 틀렸는데 수능 전체에서. 끔찍하죠. 30명 뽑는데 수학 30번 문제 하나 틀리고 과학 2점짜리 하나 틀린 애들 중에 붙고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전 과목 다 맞고. 그렇게 지금 수능이 쉬워요. 이상한가? 아, 수능은 진짜 쉬워요. 아이, 웃어서 할 수 없이 시간이 가서 지금 얘기 안 하려는데 한마디 더 하겠어요. 엄마들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수학 평균이 얼마였어요? 우리 반의 학급의 평균 기억나요? 50점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넘어요? 안 넘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냥 지필고사로만 보면 50점 안 넘어요, 반평균이. 그런데 수능에 수학과, 이과 수학, 그 어려운 수학과가 평균이, 전국 평균이 69.6이에요. 70점에 육박해. 그러면 웃지 말을 걸 잘못했죠? 전국 평균이 70점에 육박하는데 그렇게 쉬워요. 그러니까 엄마들 수학 굉장히 어려운 과목인데 그게 아니라 아예 난 수학 안 할래라고 애들이 포기해서 못하는 거지 문제가 어려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세대랑 지금 달라졌습니다. 언제부터? 2015학년도부터. 몇 년 안 됐죠. 불과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많이들 몰라요. 수학이 얼마나 쉬워졌는지. 그런데 애들이 그것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자, 논술 준비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뭐냐? 논술 가이드북부터 읽어보는 거예요. 이거 이제 엄마가 같이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입시는 부모님이 좀 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논술 가이드북, 대학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여기에 논술 우리는 어떻게 출제하고 뭐 어떻게 채점하고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보시고 그 대학에서 보는 논술 모의고사 반드시 치러라. 그 다음 논술 기출문제 당연히 해야 되죠. 논술 모의고사는요, 올해 예를 들어서 이제 곧 보잖아요. 지금들
보면 올해 논술 모의고사 그대 모의고사 보면 실제 논술 문제랑 거의 일치해요. 그렇죠? 그래서 논술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제 올해랑 내년에 입시 논술 문제의 틀이 달라진다 그러면 내년 모의고사서부터 틀을 바꿔서 출제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입시 결과 분석.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여기가요. 노란색이 지원자고요. 빨간 게 붙은 애들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2등급이에요. 여기가 3등급이고 그러면 2등급밖에 거의 없죠. 그러면 이 노란 선에 있는 이 노란 점에 있는 친구들은 원서 왜 썼을까요? 6만 원씩 들여서 왜 썼을까요? 자, 이때 엄마들이 머리가 탁 돌아야 돼요. 아까 제가 교과전의 특징 뭐라고 그랬죠? 추가 합격이 많아진다고 그랬죠? 이건 최초 합격이에요. 그런데 어느 대학 학과는 추가 합격이 10까지 와요. 6등급까지도 오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과에 따라서. 올해 그래가지고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6등급이 맨 마지막 추가 합격으로 붙었다. 그러면 이 대학 올해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요? 100대 1이 넘어가요. 올해 또 그럴까 하고. 그런 게 교과전의 특징이에요. 알았죠? 성격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대학인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연. 여기 2등급인데,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전형으로 가면 교과 전형인데, 이제 전형의 특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면접 전형이에요. 그러면 아까 여기가 2등급이었는데, 아까는 요 앞에 다 있었죠? 근데 여기 지금 3등급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4등급까지도 와. 그러니까 똑같이 교과 전형이라고 해도 면접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수능 최저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지금 그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15개 대학 안에 끼는 대학도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아주 높으면 4등급 때까지도 붙는 학생이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신 4등급이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을 가 수능 최저가 있으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전형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여기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에 보면 요 노란 앞에 등급 좋은 애들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제 교과전형 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전형은 보세요. 요 노란 점이 다 지원자인데 요 안에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이 많은 애들이 다 떨어지고 이 뒤에서 붙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전형은 우리가 여전히 내신으로 뽑는데 라고 하지만 실제로 안 그러는 거 알 수가 있죠. 이건 대학이 완전히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교과랑 종합은 전혀 성격이 다르구나.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청에 가면 진로진학정보센터라고 있어요. 대전교육청에서도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시거든요. 지원단도 있고. 그래서 여기 가면 진학 자료 많이 얻으실 수 있고, 그리고 EBSI에 오면 입시 정보 요거에서 잘 보시면 아주 좋은, 그리고 상담도 가능하거든요. 여기까지 해서 마지막 정리합니다. 감사합니다.